자, 그럼 두 번째 라이벌 대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핫섹터,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일지 이사님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보여주시죠. 네. 보여주세요. 짠! 네. 이차 이게 전지입니다. 2차 예스 올 노부터 한번 볼까요? 궁금한데. 예스, 노. 예스, 노? 네, 오늘 LG 예스 있나요? 에너솔루션, 예스. 예스? 네, 대주전자재료 노? 근데 이게 지금 LG 에너솔루션은 또 당장 간다라는 관점에서 예스는 아니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자. 그거보다는 2차 전지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가 가는 장세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안 가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오히려 주식을 대주전자가 하려면은, 갑니다. 그죠. 주식을 하려면은 너무 많은 걸 봐야 돼요. 너무 많은 걸 봐야 되고 그 속에서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자, 이제 2차 전지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자, 지금이 중소형주 장세인가요? 대형주 장세인가요? 중소형주 장세거든요. 맞아요. 그죠?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23년도 11월 달에 정부가 이제 공매도 금지를 했잖아요.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형 장세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2023년도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물론 하이스 같지만은 반도체 소부장이 중심에서 움직였거든요. 5월 달, 6월 달 음식료, 화장품. 솔직히 대형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7, 8, 9, 10 제가 마침 표현했었죠. 바이오. 물론 시총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대형주라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보게 되면은 뭐 조선주 대형주라 봐야 되겠지만 조선주만으로는 이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선주 플러스 뭐 우주, 항공, 로봇 뭐 이런 것들을 갔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결국 뭐 이슈, 테마 장세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대형주 장세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2023년도 상반기 때 시장 전망 괜찮았잖아요. 그때 어디가 갔죠? 2차 전지 갔죠. 맞아요. 그죠? 그리워요. 그때. 그죠? 네.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가면서 정점을 찍었는데 황제주가 뭐 딱 되고 그죠? 네. 근데 결국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결국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대형주가 가는 장세인지 아니면 중소형주가 가는 장세 이것도 중요한데 2차 전지는 누가 보다도 대형주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 대형주 장세가 와야 되는데 그 분기점이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3월 달에 뭐가 있죠? 공매도 재개가 되거든요. 공매도 그러면 이슈가 그죠. 있죠. 그러면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지고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갔다라면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대형주 장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LG 에너솔루션도 그렇고 보면은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고평가예요. 걔들 입장에서 공매도고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저평가 입장이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의 자금이 작년에 강했던 섹터들 쪽으로는 공매도가 진행이 되게 되고 반대로 2차 전지 같은 대형주 섹터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자금이 유입이 돼야 돼요.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올해는 대형주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그런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또 이제 누가 대장이 될 건가? LG 에너솔루션이죠. 그러면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매도 재개가 2차 전지 대형주들의 수급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죠. 바란다. 개인적인 염원입니다. 개인적인 염원. 되는 걸 말씀해 그렇게 주셔야죠. 됐으면 이사님. 좋겠다. 네,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말고요. 된다. 없습니까? 아니, 됐으면 네. 좋겠다. 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그렇지만은 이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완전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주전자재료는 왜 노일까요? 일단은 LG 에너솔루션 쪽으로 네.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한 대로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근데 LG 에너솔루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결국 시장에서는 트럼프, 머스크 수혜주가 가잖아요. 네. LG 에너솔루션이 머스크의 대표적인 수혜주라 볼 수 있거든요. 왜냐? 테슬라 쪽으로 4680 배터리 공급하죠. 스페이스 X 쪽으로 또 우주항공 그러니까 우주선 쪽으로도 배터리를 공급하잖아요. 그럼 결국 테슬라 수혜가 되는 게 테슬라에도 수혜되는 최전세 누가 있느냐? LG 에너솔루션이 있는 거죠. HBM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상의 하이닉스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테슬라에 정점이 있게 되면 거기 바로 직수혜가 되는 건 LG 에너솔루션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LG 에너솔루션의 벤더들 쪽으로
먼저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주전자재료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LG 에너솔루션 쪽으로 먼저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전기차 캐즘 결국 전기차 제한이 돼 있는데 LG 에너솔루션은 우주선도 공급하고 로봇도 공급하게 되고 매출처 다변화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완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솔루션을 봐야 되고 그 아래 이제 LG 에너솔루션 쪽으로 전구체를 공급하고 있는 LNF 이런 연결고리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또 LNF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또 테슬라 쪽으로 이제 양극재 공급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테슬라 밸류체인 네. 보자. 그런 그쪽을 거네요. 보는 게 당연히 결과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대주전자재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노다 이렇게 보세요. 최근에 흐름은 좀 좋긴 좋았었는데. 그죠? 어제 오늘 흐름만 보게 되면은 당연히 대주전자를 왜 그렇게 평가 잘하느냐, 왜 미워하십니까? 미워하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뭐 엔비디아 하이스 한미 반도체라는 이런 연결고리가 나왔듯이 테슬라, LG 에너솔루션 그 아래 일단 밴드라는 그런 또 이제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보고 그쪽의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또 휩쓸려 가지고 2차전지가 다 갈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대주전자 재료도 분명히 갈 거죠. 테슬라 수혜가 되니까. 근데 LG 에너솔루션, 테슬라 양쪽 수혜가 될 것인가, 테슬라만 수혜가 될 것인가, 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보다는 그래도 1+1이 더 기분 좋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 있는 게 또 LG 네네. 에너지 솔루션이고 대주전자재료는 또 한 가지의 또 호재에만 집중을 해봐야 되니까. 마트 그런 갔는데 거겠죠? 하나 사는데 하나 더 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소형 마트보다 대형 마트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네요. Yes or No 봤는데 그러면은 2차 전지 대형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기다려봐야 될까요? 3월 달까지 기다리기엔 좀 너무 멀지 않을까요, 이사님? 3월 달이면 그래도 가깝은 거 아닌가요? 가깝나? 저 성격이 급해서. 2달 뒤면. 네. 2달 뒤면은 그 네. 2달 가깝다 생각하는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오를 것이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LG 엔솔에 좀 국한돼 있다라고 보세요? 이것도 HBM을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게 나오게 되면서 SK하이닉스가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HBM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CXL, 온센스 AI, 온디바이스 AI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2차 전지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하이닉스에 대한 연결고리가 나왔던 것처럼 테슬라, LG 에너솔루션에 대한 연결고리가 나오게 되면은 그쪽에 연관된 섹터부터 먼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먼저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2차 전지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나머지 장비, 소재 그리고 뭐 음극재 관련된 것들이 다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게 4월 달까지 보게 되면 반도체 소장을 보게 되면은 뭐 CXL, HBM, 온센서 AI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가는 국면에서도 안 갔던 것들이 전공정 장비하고 재료가 안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2차 전지로 오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하고 LG 에너솔루션 밴드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또 소외가 된 애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아마 적어도 이제 LG 에너솔루션과 연관성이 없다라거나 테슬라 연결가 없는 것들은 좀 소외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스 둘 다 2차 전지긴 하지만은 나눠서 그래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또 궁금한 부분들의 하나가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할 것 같아요. 그놈의 캐즘, 그놈의 캐즘. 네. 언제쯤 좀 완화가 될 것인가? 그래야지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정도면 사고 싶다라는 정도 가격이 내려왔을 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미국 얘기를 좀 할게요. 테슬라 외에는 아마 미국 쪽에서 보조금 빼면은 다 적자일걸요?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도요? 이게 자료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제외하게 되면 다 적자예요. 보조금을 지급 안 받게 되면 수익성이 안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고 보조금을 없애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캐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요에 대한 위축이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팔아도 만약에 적자가 되게 된다라면은 전기차 출시를 더 많이 할까요?
제가 볼 땐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생산을 줄일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적자 보고 기업들은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장사치거든요. 돈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가격이면 사야겠다 정도 가격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마 전기차 캐즘이 사라질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뭐 주식시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조금 이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